현대 중국을 상징하는 인물 누굴까요? 실용주의와 부국 용성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 덩샤오핑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중국 3대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1978년부터 83년까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지냈고요. 81년부터 89년까지 중국 중앙군사위 수석을 역임했습니다. 공산당 당뇨 2세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불립니다. 흥묘, 백묘론으로 대표되는 실용주의는 중국 사회 실사구시를 이끌며 중국이 강대국으로 이상을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서대문의 아들, 서대문의 파랑나비, 유능한 혁신가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김국TV 힘차게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덩샤오핑은 1904년 청나라 서천성 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97년 92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1926년 소련 유학 시절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가운데 1929년 제7군 정치위원이 됐고 1934년 대정장에 참여했습니다. 1945년 공산당 중앙위원이 된 후 정문 부총리, 재정부장,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총서기, 중소회담 중공 측 대표단장 등 중책을 역임했습니다. 대단하죠? 1968년 문화대혁명 때 박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여러 번 마오쩌둥의 박해를 받기도 했고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또 복귀하곤 했습니다. 중국군 총참모장, 또 국무원 부총리, 정말 많은 직책을 가졌습니다. 82년부터 83년에는 중공 과도정부 국가원수 권한대행직을 지냈고요. 83년 이후 국가원수직, 또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직에서 물러났지만 군사위 주석직에 머무르면서 실권을 지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89년 천안문 사태, 강경 진압을 주도했고요. 군부의 세력을 형성한 양상군을 몰락시키고 장점인을 후계자로 내정하는 등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랜 정치 경력을 거치면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실질적인 지배를 했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경제정책은 흥묘, 백묘론을 통한 실용주의 노선이었었고요. 정치는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통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덩샤오핑 이론을 창시한 중국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국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의 리더십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지도자로서 그는 경제 개혁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경제 개혁을 주도해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외국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번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구를 만들고 흥묘, 백묘론을 펼쳤던 것이고요. 바로 이런 실용주의가 두 번째 그의 리더십의 요소입니다. 흥묘, 백묘 이론. 이런 걸 제시하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했고요.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서구 사상과 결합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개방정책이었습니다. 중국의 개방을 추진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무역을 활성화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힘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집단 지도체제 구축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혼자 하기보다는 집단 지도체제를 구축해 중국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그런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지도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큰 업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군사개혁입니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군사개혁을 추진해 현대화된 군사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국방력과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고 중국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국양제입니다. 일국양제의 원칙을 지해서 중국과 대만, 타이완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힘만 발휘하지는 않았던 거죠. 일곱 번째는 정치적 안정입니다. 중국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고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 사회 안정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문화의 개혁입니다. 중국의 문화 개혁을 추진해 현대화 개방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문화적 발전, 국제적 영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아홉 번째는 외교 정책의 성공입니다. 중국의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그는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러시아 유학 경험을 잘 발휘해서 글로벌한 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해안이 있었던 거죠. 열 번째는 역사적 유선과 미래 개척입니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현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지도자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카리스마, 또 안정적인 의사소통, 공감 능력, 결단력 많은 걸 갖췄습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연설을 통해서도 소통을 잘했습니다. 그 연설, 말하기 특징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그는 직설적인 표현을 잘했습니다. 직설적인 표현으로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표현하고 그의 견해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가 살아남는 비결이었고 또 지도자로 부상하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실용주의적인 언어 사용입니다.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연설에도 반영했습니다. 흥묘, 백묘론이 대표적입니다.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잡으면 된다. 흥묘, 백묘론이죠. 다음은 경제발전입니다. 경제개혁과 개방을 강조해 이를 통해서 중국의 국운을 융성시키고 경제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
안정입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연설에서 중국이 왜 정치적 안정을 찾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곤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의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노력했고 그의 연설에도 반영됩니다. 이것이 이후에 샤오캉 사회라든가 중국의 강력한 이런 힘들로 나타납니다. 국제관계에도 많이 발언을 합니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고 연설에도 직접 반영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역사적 관점의 소통입니다. 역사적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중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미래를 구상했고 연설에도 반영합니다. 그는 그래서 공자, 맹자, 중국 현대사뿐만 아니라 루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쓰지만 여러 가지 공자까지도 갑니다. 여덟 번째는 대중적 언어입니다. 복잡한 용어, 전문 용어 쓰지 않고 대중이 쉽게 사용하는 언어를, 고양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죠. 아홉 번째 유머입니다. 담배를 잘 폈던 덩샤오핑은 미소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자중을 웃기게 만들었습니다. 유머를 사용해서 이런 분위기를 활발하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열 번째는 설득력입니다. 덩샤오핑은 설득력이 뛰어났습니다. 청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예시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청중을 설득했습니다. 돌을 더듬이며 강을 건넌다. 모시, 타오, 꾸억, 짱 이러는 그런 하나씩 갈등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뛰어난 설득력을 보인 것이 그의 특징이었고요. 그는 이를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성공시켰습니다. 우리 사회 발전에는 바로 이런 덩샤오핑의 리더십 그리고 그의 스피치 능력 또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지금 너무나 답답합니다. 민주주의도 모르고 사회 발전에 해안도 없고 의대 정원 문제 어떻습니까? 아무런 해법도 갖지 못한 채 의사들과 싸움만 벌이면서 국민들은 의료 사고가 나고 또 제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그런 리더십 또 그런 소통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덩샤오핑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마오쩌둥이라든가 시진핑도 봐야 되지만 덩샤오핑이 중국 사회를 이끈 굉장히 큰 그 지도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생각과 사상을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적용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덩샤오핑도 공부하고 중국도 공부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